엄마의 장례가 끝난 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낯선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 씨의 쌍둥이 언니입니다. 거짓말이야.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갑자기 나타난 거야? 가족들은 경악했고 그 여인은 엄마의 반지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공개된 유언장에는 내 재산은 두 딸에게 반반 나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숨겨진 언니의 등장으로 시작된 끝없는 의심, 가족을 갈라놓은 상속 전쟁, 그리고 밝혀지는 엄마의 마지막 비밀. 과연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가족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장례식장에서는 조용한 이별의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죠.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박옥분 여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온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조문객의 수는 많지 않았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분이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례식장 곳곳에서는 뭔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상주석에 앉은 큰딸 박수진은 45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다져진 그 침착함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검은 상복을 입은 수진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보다는 담담한 체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의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지는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며 조문객들을 배웅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몇몇 조문객들의 시선이 이상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들이었거든요. 수지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둘째 아들 박지훈이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앉아 있었어요. 4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잃지 않은 지훈은 술에 취한 채로 중얼거리고 있었죠. 엄마,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며 그럭저럭 살아가던 그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훈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계속해서 중얼거리셨던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수진이한테, 아니, 둘 다한테. 그때는 병으로 인한 헛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의미심장했어요. 수진은 동생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지훈아, 정신 차려. 아직 마지막 인사까지 남았잖아. 수진의 목소리에는 큰딸로서의 책임감이 묻어났어요. 평생 가족을 챙기며 살아온 그 습관이 이런 순간에도 발휘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박옥분 여사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곧 벌어질 일들을 예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면서 나누는 대화들이 수진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참 조용하게 사셨던 분인데, 그런데 정말 자식이 저 둘뿐이었나? 뭔가 숨기고 계신 게 있었던 것 같던데. 이런 말들이 수진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수진의 남편 박정호도 옆에서 묵묵히 아내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48살의 그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사업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에게는 장모님의 유산이 절실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그 생각이 맴돌고 있었죠.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네. 수진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고생 끝내셨겠지. 그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슬픔과 동시에 오랜 간병의 무게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누나, 우리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마치 길을 잃은 아이 같았어요. 수지는 동생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이제 우리끼리 살아가야지. 수진의 말에는 묵직한 현실감이 담겨 있었어요.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나면 남는 것은 형제뿐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장례식장 관리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상주분께서는 박수진 씨가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관리소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사실 어제부터 계속 전화가 와서요. 누군가가 박옥분 여사님의 장례 일정을 계속 문의하시더라고요. 가족분이라고 하시면서 수진과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족? 그들 외에 다른 가족은 없었는데요. 어머니는 외동딸이었고 아버지도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혹시 어떤 분이셨는지 아시나요? 수진이 물었을 때 관리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상주분과 아주 비슷하시더라고요. 장례식장의 마지막 정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생전에 온화했던 어머니의 미소가 사진 속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오신 어머니, 그런데 정말 숨기고 계신 게 없으셨을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늦은 조문객인가 싶어 수진이 고개를 돌렸는데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중년의 여성 하나가 검은 옷을 입고 서 있었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도 수진 자신과 똑같았거든요. 아니, 똑같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천천히 다가와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례, 끝나셨나요? 목소리마저 수진과 너무나 비슷했어요. 지훈도 술에서 깨어나며 그 여자를 바라보았는데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호 역시 놀란 눈으로 그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그 여자를 바라보며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마치 평행우주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 여자의 얼굴, 키, 심지어 말하는 톤까지 모든 것이 수진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누구시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서연입니다. 서연이라고 해요. 그리고는 잠시 숨을 고르며 덧붙였습니다. 박옥분 여사님의 딸입니다. 수진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옆에서 지훈이 급하게 누나를 부축했어요. 뭐라고요? 딸이라고요? 지훈의 목소리는 술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서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까지 망설였어요.
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결국 어머니의 마지막 길은 배웅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수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엄마께서는 저 하나뿐이라고 평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갔어요. 장례식장 안에 다른 사람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하나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수진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믿기 어려우시겠죠. 사실 저도 이렇게 나타나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 반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평생 끼고 계셨던 그 반지와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한 쌍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반지에는 작은 하트 모양이 반쪽만 새겨져 있었는데 서연이 가져온 반지에는 그 나머지 반쪽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도 그 반지를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그 반지를 빼지 않으셨는데 왜 똑같은 반지가 이 낯선 여자에게 있는 걸까요? 서연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 반지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저를 보내시면서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묵혀둔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쌍둥이를 낳으셨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셨죠. 그래서 쌍둥이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가끔 수진을 보며 너랑 똑같은 아이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생일마다 케이크를 2개씩 사오시던 것, 그리고 가끔 수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던 것들이요. 서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친척 집에 맡겨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랐죠. 하지만 어머니는 가끔 저를 찾아오셨어요. 멀리서라도 제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시려고.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우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잠깐요. 그럼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반지 하나만으로는.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사실 그는 장모님의 유산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정말로 다른 딸이 있다면 상속에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서연은 정호의 말을 들으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출생신고서 사본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들이고요. 수진이 그 서류들을 받아 들여다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쌍둥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필체로 쓰여진 편지들에는 연희야, 미안하다. 언젠가는 너희 둘이 함께 있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지훈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진짜 내 누나가 둘이라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투였어요. 서연은 지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훈 씨. 저도 당신의 누나예요. 장례식장 안의 분위기가 더욱 무겁게 변했습니다. 몇몇 늦게 온 조문객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뭔가 싸우는 것 같은데.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평생 외동딸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쌍둥이 언니가 나타났다니. 그것도 어머니의 장례식 마지막 날의 말이에요. 왜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죠? 수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갑자기 나타나면 모두가 힘들어 하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는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만약 이 여자가 정말 장모님의 딸이라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텐데 그는 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수지는 서연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놀라움, 분노, 슬픔, 그리고 묘한 그리움까지. 정말 자신의 쌍둥이 언니라면 평생 혼자였던 자신에게 가족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도 들었어요. 왜 평생 숨기셨을까요?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장례에 참석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 말에는 무언가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과연 서연이 정말 수진의 쌍둥이 언니일까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무슨 의미일까요? 어머니는 왜 평생 이 비밀을 숨기셨을까요? 장례식장 안의 감도는 긴장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진의 집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어수선했어요. 서연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뒤바뀌었거든요. 수진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여자가 자신의 쌍둥이 언니일까? 만약 그렇다면 어머니의 유산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온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 공개일이었거든요. 수진과 지훈, 그리고 정우까지 함께 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거든요. 여보, 설마 그 여자가 정말...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서연이 정말 장모님의 딸이라면 유산 상속에 큰 변화가 있을 테니까요. 그의 사업은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장모님의 유산이 절실한 상황이었거든요. 수지는 남편의 말에 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강남의 아파트와 적지 않은 예금을 남기셨는데 만약 그것을 나눠 가져야 한다면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언니라면 당연히 상속권이 있겠지만 평생 모르고 살았던 사람에게 어머니의 유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법무법인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수진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은 서연을 보며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먼저 인사했어요. 목소리마저 수진과 비슷했죠. 지우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고 정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나타나서 모두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오늘은 고 박옥분 여사님의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옥분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평범한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재산은 내 두 딸 박수진과 서연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뭐라고요? 수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께서 딸이 둘이라고 하신다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어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계속 읽어갔습니다. 서연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낸 딸이다.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지만 이제라도 공정하게 대하고 싶다. 두 딸 모두 내 피이고 똑같이 사랑하는 딸들이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위조된 거예요. 엄마께서는 제게 딸은 하나뿐이라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정호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서연은 조용히 앉아서 유언장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저를 인정해 주신 거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보사가 추가 설명을 했어요. 이 유언장은 작년에 작성된 것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증받은 문서입니다. 필체 감정과 정신 감정 모두 완료되었고요. 그러면서 관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지훈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그럼 정말 내 누나가 둘이라는 거야? 지훈은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비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서연 누나가 상속권을 갖는 게 맞잖아. 첫째니까. 수진이 지훈을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지훈아, 넌 제정신이야? 저 사람이 누군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수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으로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 갑자기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그런데 상속 비율이 반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정우의 말에는 계산된 무언가가 있었어요. 사실 그는 장모님의 재산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강남 아파트만 해도 10억은 넘을 테고 예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를 그리워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수진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리워했다고요? 평생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리워했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간병하느라 몇 년을 고생했는데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변호사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감정이 격해진 가족들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어머니를 돌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거절하셨어요. 수진 씨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서연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만해. 다들 그만해. 평소 조용하던 지훈의 갑작스러운 폭발에 모두가 놀랐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겨우 며칠 됐는데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야?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이 유언장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이 원하신다면 조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도 있고요. 그 말에 정호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조정이요? 그럼 비율을 다시 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정호의 질문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수지는 서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정말 자신의 쌍둥이 언니라면 어머니의 유산을 나눠 가지는 것이 맞을까요? 하지만 평생 모르고 살았던 사람에게 어머니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는 어려웠어요. 유언장 공개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집은 연일 가족회의가 열리는 전쟁터 같았어요. 오늘도 거실에는 수진, 지훈, 정호, 그리고 서연까지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언니, 아니 서연 씨. 수진이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며 말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진짜 목적이 뭐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지난 일주일간 쌓인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어요. 밤잠을 설치며 생각해봐도 너무 갑작스럽고 의심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니의 딸이에요. 그리고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수진에게는 더욱 가짜처럼 들렸어요. 너무 완벽하고 준비된 답변 같았거든요. 지훈이 갑자기 서연의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누나, 생각해봐. 반지나 출생증명서도 다 있잖아. 그리고 얼굴까지 똑같은데. 지훈의 말에 수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동생마저 자신을 등지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지훈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학원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빚이 많이 쌓인 상태였는데 만약 서연이 상속을 받으면 자신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지는 워낙 꼼꼼해서 돈 관리를 철저히 했지만 서연은 어떨지 모르니까요. 지훈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함께 살아온 누나보다 며칠 전에 나타난 사람을 더 믿는다는 거야? 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서연 씨 말이 맞는 것 같아. 증거들도 다 있고. 정우의 말에는 계산된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사실 그는 며칠 전부터 서연과 따로 만나고 있었거든요. 수진이 남편을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당신도 지훈이 편이야? 그 순간 수진은 온 세상이 자신을 등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낯선 여자의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 만약 정말 의심스러우시다면 DNA 검사를 해보시는 건 어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모두가 놀랐어요. 서연이 먼저 과학적 증명을 제안한 거였거든요. DNA 검사요? 수진이 되묻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모든 의심이 풀리잖아요. 저도 당당하게 검사받을 수 있어요. 지훈이 즉시 찬성했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확실하게 하자.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모든 게 명확해지겠네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만약 정말 DNA가 일치한다면? 그럼 정말로 자신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달리 방법도 없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속 문제는 보류해요. 일주일 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검사 결과 99.9% 일치합니다. 쌍둥이가 확실합니다. 의사의 말에 수진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날 저녁 다시 모인 자리에서 지훈이 말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잖아. 서연 누나가 정말 우리 가족이야. 지훈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사실 서연 씨 말이 맞는 것 같아. 상속은 법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어? 정우의 말에 수지는 완전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 저 사람 편을 든다는 거야? 정우는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잖아. 상속받을 게 반이라도 있으면 숨통이 트이지 않겠어? 정우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장모님의 유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수진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 정말 그런 생각이었어? 결혼 20년 만에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가족이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변호사가 있어요. 정식으로 상속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조용하고 온순했던 서연이 갑자기 법적 조치를 언급한 거였거든요. 소송이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서연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원하지는 않지만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죠. 그 순간 서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의 온순함은 모두 연기였던 걸까요? 지훈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서연 누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잘 이야기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단호했어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보름이 넘었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가 급하게 말했어요. 서연 씨, 잠깐만요.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정우는 소송이 벌어지면 자신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좋아요. 정말 소송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하지만 저는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죠. 누가 진짜 어머니를 더 사랑했는지 확실하게 가려내겠어요. 그리고는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DNA 검사로 혈연 관계는 확인되었지만 오히려 가족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연이 상속 소송을 제기한 지 일주일 만에 언론에 기사가 터졌습니다. 숨겨진 딸의 등장, 10억대 유산 상속 소송 예고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뉴스에 올라온 거였어요. 누군가가 언론에 제보한 게 분명했습니다. 기사에는 수진과 서연의 사진이 나란히 실려 있었고 두 사람의 놀라운 닮음이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수진은 출근길에 스마트폰으로 그 기사를 보고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평생 외동딸인 줄 알고 독차지하려 했네. 진짜 딸이면 당연히 나눠 가져야지. 저런 욕심쟁이들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는 거야 등등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거든요. 은행에 도착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이상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과장이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 씨, 인터넷에 난 기사 사실이에요? 수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직장에서까지 이런 일이 화제가 되다니. 과장님, 그건. 수진이 말을 못 잇고 있을 때 뒤에서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10억짜리 유산이면 나도 쌍둥이였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똑같이 생겼더라. 신기해 이런 말들이 수진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수진은 견디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욕심쟁이로 매도당하고 있다니. 어머니를 모시며 희생해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한편 집에서는 지훈이 술에 취한 채로 서연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누나, 이렇게 언론에까지 나갈 필요가 있었나요? 지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사실 그도 인터넷 댓글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언론에 알리지 않았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한 일이겠죠. 하지만 서연의 말투에는 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어요. 언론의 관심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훈 씨,
정말 괜찮으세요? 누나가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서연이 걱정하는 척하며 물어봤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요. 학원 사업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서연은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상속받게 되면 지훈 씨도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그 말에 지훈의 마음이 더욱 서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수지는 항상 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쉽게 도움을 받기 어려웠거든요. 오후에는 수진의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상주 박수진 씨, 쌍둥이 언니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유산 독차지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아파트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요. 수지는 뒷문으로 겨우 집에 들어갔지만 이웃들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박씨 할머니가 수진을 보자마자 쑥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그 집 딸이 욕심이 그렇게 많았구나. 평생 착한 척 하더니. 수지는 집 안에서도 편히 쉴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휴대전화가 울렸거든요. 기자들, 호기심 많은 지인들,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 전화를 걸어와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결국 수지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어요. 저녁에 정우가 돌아왔을 때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정우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회사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가족 이야기가 다 퍼졌대. 계약 취소하겠다는 곳도 있고. 수지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개인적인 가족 문제가 남편의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다니. 이 모든 게 서연 때문이야. 분명 그 여자가 언론에 흘린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수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기사에 실린 사진들이 너무 선명하고 각도가 좋았거든요. 마치 전문가가 찍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서연에 대한 정보도 너무 자세했습니다. 단순한 제보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준비한 것 같았어요. 여보, 이 기사 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자세해. 수진이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을 때 정우는 피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어요. 글쎄, 요즘 기자들이 워낙 발 빠르잖아. 수지는 남편의 반응이 수상했지만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거든요. 문을 열어보니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수진 씨, 잘 지내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조롱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어요. 언론에 많이 나오시던데 유명인이 되셨네요. 당신이 언론에 흘린 거죠? 수진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을 때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는 그런 일 하지 않아요. 다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죠. 서연이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법정 소환장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 가정법원에서 뵐게요. 그리고는 돌아서며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언론 인터뷰 제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거절하기 어렵더라고요.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하니까요. 수지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서연이 언론 인터뷰까지 하겠다는 건가요? 그럼 더욱 큰 파장이 일어날 텐데. 제발, 더 이상 언론에 나가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망신당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망신이라고요? 진실을 말하는 게 망신인가요? 저도 어머니의 딸로서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수지는 문을 닫고 주저앉았어요. 이제 법정에서 정식으로 맞붙게 된 거였어요. 언론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고 자신의 사생활은 완전히 공개될 텐데 과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연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점점 더 복잡하고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정법원 앞은 연일 취재진들로 북적였고 수진과 서연의 상속 분쟁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쌍둥이 상속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마치 드라마를 보듯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인터넷 뉴스부터 확인하게 되었고 악성 댓글들을 보며 밤잠을 설치는 날이 계속되었거든요. 은행에서의 업무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동료들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누구는 동정하는 눈빛을, 누구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괜찮습니다. 곧 정리될 거예요.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거든요. 한편 서연은 오히려 더욱 당당해 보였어요. 며칠 전에는 유명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터뷰까지 했거든요. 저는 단순히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딸로서 정당한 인정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서연의 모습이 전국에 방송되었어요. 그 인터뷰를 본 수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뻔뻔하네. 어머니의 딸이라고? 수지는 텔레비전을 꺼버렸지만 그 장면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지훈의 변화였어요. 동생은 이제 아예 서연의 편에 서 있었거든요. 누나, 서연 누나 말이 맞는 것 같아. 어머니가 유언장까지 남기셨잖아. 지훈의 말에 수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지훈아, 너는 정말 내가 욕심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지훈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서연 누나가 맞잖아. 그리고 지훈이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서연 누나가 내 학원 빚을 도와주겠다고 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지는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수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돈 때문에 자신을 등지고 있었어요. 정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이제 아예 서연과 자주 만나고 있었거든요. 여보, 서연 씨가 제안한 조건이 나쁘지 않아. 우리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 정호의 말에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들 모두 미쳤어. 어머니를 평생 모신 사람은 나인데 왜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수진이 소리를 지르자 정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여보, 진정해. 이웃들이 다 들어. 하지만 수진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어요. 이웃들이 뭐 어때? 어차피 다들 나를 욕심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진은 집을 뛰쳐나가 혼자 동네를 헤맸습니다. 벤치에 앉아 울고 있는 수진에게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낯선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수지는 더욱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 욕심쟁이일까요? 어머니 유산을 혼자 가지려고 하는 나쁜 사람일까요?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쉬워요.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는 법이죠. 본인만 알 수 있는 진실 말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수지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어요. 그날 밤 수지는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랍 뒤쪽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어요. 서랍을 완전히 빼내자 그 뒤에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어머니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어요. 수십 년 된 낡은 일기장이었는데 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쌍둥이를 낳았다. 하지만 둘 다 키울 형편이 안 된다. 너무 가난해서 하나는 보내야 한다. 어떻게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까? 둘 다 내 피인데. 어머니의 절절한 심정이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수지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연희를 친척집에 보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하지만 수진이라도 제대로 키우고 싶다. 언젠가는 두 아이를 다시 만나게 해주고 싶다.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어요. 더 놀라운 건 최근 몇 년간의 일기였어요. 연희가 가끔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 다가오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수진이를 생각해서 망설이는 것 같다. 미안하다, 연아.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어머니는 서연의 존재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연희가 나타날 것이다. 수진이가 힘들어할 텐데. 하지만 두 딸 모두 내 피다. 똑같이 사랑하는 딸들이다. 재산을 반반 나눠주는 게 맞다. 그래야 내 죄책감도 조금은 덜어질 것 같다. 수지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평생 이런 고통을 안고 사셨다니. 그리고 서연을 진짜로 딸로 여기고 계셨다니. 엄마,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수진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기를 다 읽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서연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어머니의 유언장도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미리 계획하신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도 생겼어요. 서연은 정말 단순히 가족이 되고 싶어서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수지는 일기장을 꼭 안고 밤새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머니의 일기를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그동안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후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거든요. 서연에 대한 분노도, 가족들에 대한 배신감도, 모든 감정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침내 법정에서 최종 변론이 있는 날이었어요. 가정법원 앞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었거든요. 쌍둥이 상속 분쟁, 오늘 마침내 결론 날까? 라는 제목의 뉴스가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선 수지는 서연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지만 수지는 이제 그를 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어머니의 일기를 통해 알게 된 진실 때문이었죠. 서연도 어머니가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낸 딸이었던 거예요.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박옥분 여사의 상속 분쟁에 대한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피신청인 박수진 씨의 변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일어나서 준비된 변론을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피신청인 박수진 씨는 평생 어머니를 모시며 효도했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했으며 하지만 수지는 변호사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있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일기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서연의 변호사 차례가 되었습니다. 재판장님, 신청인 서연 씨는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유언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변호사는 준비된 서류들을 제시하며 체계적으로 변론했어요. 그때 재판장이 수진에게 물어봤습니다. 피신청인께서 직접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진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변호사가 깜짝 놀라며 만류했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수진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이대며 긴장한 표정이었고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어머니와 함께한 기억들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억들이 진실이고 제가 어머니를 가장 사랑했다고 믿어왔어요.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의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를 읽고 나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서연 씨를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도 어머니의 일기 이야기를 들으며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 일기의 일부를 읽기 시작했어요. 쌍둥이 중 하나를 보내며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미안하다, 수진아. 그 아이도 내 피다. 나의 모든 것을 두 딸에게 나눠주고 싶다.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갔습니다. 법정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수진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훈도 정우도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 일기를 읽고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아이 하나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지키고 싶으셨던 거구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서연 씨를 잊지 않으셨어요. 멀리서라도 지켜보셨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리워하셨어요. 서연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강하게 버텨왔지만 어머니의 진심을 듣는 순간 감정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수진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저는 그동안 당신을 원망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제 가족을 흔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당신도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딸이었다는 걸. 재판장도 진지한 표정으로 수진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어머니의 딸이고 평생 함께 살아왔거든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던 건 저예요. 서연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서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저는 서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재판장이 질서를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정말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서연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건 정말이에요. 하지만 서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제게는 빚이 있어요. 많은 빚이요. 그래서 상속이 절실했어요. 법정 안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서연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의 일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저는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어머니를 이용하려 했던 거예요. 서연이 무너져 내리듯 앉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수지는 그런 서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와 동시에 묘한 연민도 들었거든요. 어쨌든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니까요.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양측의 변론을 모두 들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정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서연의 고백과 어머니의 일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법정을 나오면서 수진과 서연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법정을 나온 수진과 서연은 복도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지만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같은 아픔을 나누는 자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진 씨,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해요.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어요. 서연의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법정에서의 감정적 폭발 이후로 모든 가면이 벗겨진 상태였거든요. 수지는 서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언니, 이제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수진의 말에 서연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동생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이제야 그 소원이 이뤄진 것 같았거든요. 수진아. 서연이 처음으로 수진을 동생으로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두 사람 모두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4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매라는 유대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판결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도착한 수진과 서연은 함께 왔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매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어머니에 대한 추억, 각자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수진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희 자매는 합의했습니다. 수진의 말에 법정 안이 술렁거렸어요. 기자들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고요. 어머니의 유언대로 재산을 반반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찾았어요. 서연도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가족이 되기로 했어요. 진짜 자매로 살아가기로요. 서연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따뜻했어요. 계산된 연기가 아닌 진심이었거든요. 재판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합의한 대로 상속 재산을 균등 분할하는 것으로 판결합니다. 법정을 나온 두 자매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화해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지낼 계획이세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수진과 서연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수진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했어요. 어머니는 저희 둘 다를 똑같이 사랑하셨거든요. 이제 저희도 진짜 자매로 살아갈 겁니다. 서연도 덧붙였어요. 돈보다 소중한 걸 찾았어요. 바로 가족이죠. 수진이는 제가 평생 찾고 있던 동생이에요. 그날 저녁 어머니의 산소 앞에 두 자매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었고 저녁 노을이 산소 전체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엄마, 저희 이제 만났어요. 수진이 먼저 말했어요. 엄마가 평생 바라셨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슬픔보다는 안도감으로 가득했어요. 서연도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했어요.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이제 수진이랑 함께 엄마를 모실게요. 서연의 말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은 어머니 앞에서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자매로 살아가겠다고, 어머니가 바라셨던 대로 서로를 아끼며 지내겠다고 말이에요. 지훈이 뒤늦게 도착해서 두 누나를 보며 미안해했어요. 누나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돈에 눈이 멀었네요.
지훈의 사과에 수진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지훈아, 우리 모두 힘들었어. 이제 다시 시작하자. 수진의 말에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정우도 와서 사과했습니다. 여보, 서연 씨,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봐요. 하지만 수진과 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한 상태였어요. 자기야, 이제 됐어요.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해요. 수진의 말에 정우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몇 개월 후 두 자매는 정말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서연은 수진의 집 근처로 이사를 왔고 거의 매일 만나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어머니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서로의 삶에 대해서도 깊이 알게 되었어요. 서연의 빚 문제도 두 사람이 힘을 합쳐 해결했어요. 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을 정리하고 서연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이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자매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한강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언니, 우리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닮았는데 지금까지 몰랐다니. 수진의 말에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운명인가 봐. 어머니가 하늘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 서연의 말에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자매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이었거든요. 갈등과 오해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이 된 것이었어요. 수진아, 고마워. 내 동생이 되어줘서. 서연의 말에 수진이 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야말로 고마워요. 이제 우리 평생 함께해요. 저녁 노을이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두 자매의 뒷모습이 아름답게 실루엣을 이루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마침내 두 딸을 하나로 만들어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진짜 가족이라는 돈보다 훨씬 소중한 보물이 생긴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